오늘은 상간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인 부정행위의 증거가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증거를 가져오시지만 아쉽게도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어떤 증거가 구체적인 증거이고 어떤 증거는 부족한지 명확히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핵심 증거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와 두 번째로는 상간자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 첫 번째 증거인 부정행위 증거가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호텔이나 모텔에 두 사람이 같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진과 같이 투숙을 했다는 증거는 부정행위 입증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증거입니다. 두 사람이 숙박업소에 들어갔다면 거기서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도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동선이 특정 호텔이나 모텔에서 투숙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거나 숙박업소를 결제한 카드 내역만 있는 경우에는 상간자와 함께 동행했다는 사진이나 CCTV 등의 증거가 없는 한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때는 두 사람이 함께 갔다는 배우자나 상간자의 자백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즉, 이때 땡땡 모텔에서 둘이 같이 들어갔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배우자나 상간자가 이를 인정하는 대답을 하는 문자나 대화 녹취록, 통화 녹음 같은 것이 있으면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모텔에 둘이 들어가긴 했지만 대화만 했다, 성적인 행위는 절대 없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도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상식으로는 믿을 수 없는 주장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꼭 성관계를 하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이성하고 둘이서만 밀폐된 공간에서 만남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부부로서의 정조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증거가 배우자나 상간자의 자백뿐인 경우 배우자의 자백에 대해서는 상간자가 나는 모르는 일이다, 거짓말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고 상간자가 미안하다, 죄송하다와 같이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한 경우라도 그 내용이 너무 추상적인 경우에는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즉, 증거가 너 누구누구랑 바람 폈지? 라는 추궁에 대해 단순히 미안하다, 실수였다 라는 식의 대답을 한 것뿐인 경우에는 소송에 가서 상대방이 말을 바꿔 이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면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어떤 행위를 했다는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안하다 정도의 자백을 한 상간자가 소송에 가서는 그 당시 바람을 폈다는 말의 의미를 실제로 부정행위라고 할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 하지만 오해할 만한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과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부정행위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간자가 언제 무슨 행위를 해서 부정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없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자백을 받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언제부터 언제까지 만났는지, 몇 번이나 만났는지, 어디서 만났고 어느 호텔이나 모텔에 갔었는지와 같이 특정할 수 있는 시간, 장소, 구체적인 사실들을 물어보거나 사실 확인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증거라고 생각하지만 법원에서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증거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이성에게 수차례 또는 정기적으로 돈을 보낸 내역만 있는 경우입니다. 연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데이트 비용을 모아서 사용하거나 하는 등의 돈거래로 의심되는 거래 내역이라고 생각하고 부정행위 증거로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것만 있어서는 부정행위로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결혼 전 연인 관계에 있었거나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는 이성과 같이 관계가 매우 의심스러운 이성에게 계속 돈을 보냈더라도 돈이 오간 것만으로는 그 자체가 부정행위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상간자가 돈을 빌려줘서 받은 것이다, 투자금을 줬다가 돌려준 것뿐이다 와 같이 채권 채무 관계일 뿐이라고 주장하게 되면 부정행위 증거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확실한 부정행위 증거와 함께 제출된다면 돈이 오간 증거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를 입증하는 데 충분히 의미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상간소송 증거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